어쩐지 정림양을 도와주고 싶은 거요.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어떤 얼굴은 스크린에 비추는 것만으로도 한 세대를 설레게 합니다. 남정임이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2960년대 한국 영화가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절, 남정임은 가장 눈부신 스타였습니다. 큰 눈망울과 섬세한 이목구비, 연약한 자태로 그녀는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불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영화 포스터와 잡지를 가득 메웠고 수많은 관객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남정임은 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꿈꾸던 이상적인 여성상. 그러나 그녀의 매력은 외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에 담긴 진실함이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으며 그녀는 한국 영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끊임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일은 성공이 불러온 압박,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연애와 결혼, 그리고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병마, 4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그녀의 인생은 짧고도 잔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남정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삶이 아니라 무대 뒤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신처럼 숭배받던 여인이 결국 누구보다 외롭게 사라져야 했던 이야기. 남정임은 2904시 본연 전쟁과 가난의 상처가 여전히 깊었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창가에 앉아 변해가는 거리를 묵묵히 바라보던 소녀. 그녀의 눈빛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의 그녀는 뚜렷한 꿈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고 예술의 길은 더욱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운 이목구비와 우물처럼 깊은 눈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사진작가가 우연히 그녀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 인연은 곧 운명이 되어 그녀를 영화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960년 15살의 남정임은 대형 영화사의 신인 배우 선발대회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매년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순수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의 등장은 곧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영화에서 그녀는 주연이 아니었지만 깊은 눈빛 하나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감독들은 곧 알아보았습니다. 긴 대사보다 그녀의 미소와 슬픈 눈빛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곧이어 더 큰 배역들이 그녀에게 주어졌고 평범한 소녀는 한국 영화계를 뒤흔드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두려움, 완벽을 요구하는 현장의 압박. 그녀는 밤마다 작은 방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평범한 소녀일 뿐인데 아마 이 눈이 내 마음을 드러내버린 것 같다. 그 눈빛은 결국 그녀를 영화의 길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함과 슬픔을 동시에 품은 눈빛, 그리고 그것이 곧 그녀의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불러온 시작이었습니다. 2960년대 초, 남정임은 한국 영화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몇 편의 영화만으로도 관객들은 그녀의 슬픈 눈빛과 연약한 자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황금기를 맞이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정임이 없으면 스크린의 절반이 비어 보인다. 2965년부터 70년대 말까지 그녀는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매 작품마다 그녀는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여인, 때로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아내. 관객들이 그녀를 사랑한 이유는
단순한 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큰 눈동자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관객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불렀습니다. 단순히 닮아서가 아니라 진실한 감정으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맨발의 신부, 여고생 일기, 장군의 수염 같은 작품들은 그녀의 이름을 정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한국 여성들의 이상적 이미지, 온순하지만 깊은 내면의 욕망을 지닌 여인의 상징이 그녀였습니다. 포스터에 그녀의 얼굴이 걸리면 극장은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스크린의 여신이라 불렀고 수많은 여성들은 그녀의 캐릭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촬영 스케줄은 그녀를 지치게 했고 끊임없이 불행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점점 스스로와 배역의 경계가 무너져 갔습니다. 동료들은 회상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밤, 그녀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오드리 헵번이 아니다. 나는 그저 정임이다. 행복하고 싶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다. 눈부신 전성기는 곧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콘으로 신격화된 순간, 사람들은 그녀도 똑같이 아프고 외로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남정임의 삶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치켜세웠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사와 소문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남정임의 결혼은 그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와의 결혼은 대중이 꿈꾸던 완벽한 결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등과 배신 끝에 결혼은 무너졌고 그녀는 숱한 추측과 소문 속에 던져졌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원인을 캐물었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꾸며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소녀의 눈빛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를 짊어진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진짜 슬픔은 연기를 더 진실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에 얽혔다는 소문, 짧은 연애에 대한 추측, 언론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것은 신으로 추앙받던 이미지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그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말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술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고. 촬영이 끝난 밤, 모두가 떠난 세트장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던 모습. 그녀는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기만 바라지. 내가 아픈 건 원하지 않잖아. 명성은 한때 그녀를 여신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으로 살 수 없었고 대중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잔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남정임의 삶은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몰아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이었습니다. 빛나던 스타의 이면에 있던 여인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고 날카롭게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2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정임의 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변했고 젊은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은 새로운 얼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스크린의 여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주로 고통을 짊어진 중년 여성들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사생활의 스캔들, 결혼의 파탄, 빚 문제는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현실 속의 남정임은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에서 옛 영화를 다시 틀곤 했어. 젊은 시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 그러나 진짜 비극은 병마였습니다. 80년대 후반,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부활에 대한 모든 희망은 무너졌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투병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살던 배우가 이제는 몸이 시들고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담담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슬픔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드물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불멸의 여신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두렵고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 병은 그녀를 천천히 스크린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매일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들에서 그녀가 연기한 병든 여성들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 보였습니다. 2992년, 그녀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찬란한 무대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고요한 어둠 속에서 병과 망각에 잠식된 결말. 그녀의 죽음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가장 밝은 빛 뒤에는 언제나 가장 깊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신처럼 숭배받던 얼굴 뒤에는 끝내 평범한 사랑과 안식을 찾지 못한 여인의 고단한 심장이 있었다는 것을. 2992년 9월 17일, 언론은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배우 남정임, 향년 47세로 별세. 화려한 찬사도 자극적인 제목도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녀의 이름은 이미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60, 70년대 그녀의 영화를 보며 가슴 떨렸던 세대에겐 그 소식은 메울 수 없는 상실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인파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동료,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한때 울었던 중년 관객들이 꽃 한 송이를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친구는 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너는 스크린의 여신이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한 여자였구나. 남정임의 죽음은 한국 영화 황금기의 한 장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려한 조명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울 땐 여신이라 불렸지만 병과 세월이 찾아오면 외로움 속에 잊혀지는 잔혹한 운명. 그녀가 떠난 후에야 감독들과 평론가들은 고백했습니다. 남정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다.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전한 배우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늦은 찬사는 그녀의 고독한 말년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녀를 다시 떠올릴 때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리고도 아픈 심장을 지닌 채 끝내 행복을 붙잡지 못한 한 인간을. 남정임은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과 미소는 오래된 영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납니다. 짧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비극 속의 빛나는 별로. 남정임,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흔들었던 배우. 그러나 그녀는 결국 4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편이 넘는 영화와 그녀의 슬픈 눈빛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남기고,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영화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소 뒤에는 상처 입은 심장이 있고 찬란한 조명 뒤에는 깊은 어둠이 있다는 사실. 무대가 꺼지고 스크린이 닫히면 남는 것은 결국
기억뿐입니다. 그녀는 살았고, 사랑했고, 아팠고, 끝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불빛을 함께 지켜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해주세요. 그것은 비극 속에 빛났던 그녀에게 보내는 작은 경의입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 무대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슈퍼 탱스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그녀의 묘비 위에 올려지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될 것입니다. 빛은 누군가가 기억할 때만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정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